내려오세요, 이제. 자, 수행의 진행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진행률은 이제 진행 기준을 찾아 측정하는 건데, 보시면, 자, 먼저 여러분, 저부터 볼 거예요. 반갑 1번부터 보고 와야 돼요, 여기는. 진행률 측정, 적절한 진행률 측정 방법 뭐가 있다, 여러분?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다. 자, 투입법이 있는데, 한 장만 넘겨볼게요, 여러분.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오른쪽. 자, 여러분 진행률 계산하는 방법은 산출법과 투입법인데 어느 자료를 사용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산출법은 보세요. 산출법은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해서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 용역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의 직접적인 기초에 측정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 용역의 가치에 대한 거다 하나이죠. 그래서 산출법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를 조사, 달성한 기록에 대한 평가, 도달한 단계, 경고한 시간, 생산한 단위나 인도한 단위 같은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느냐, 전체 중에서 몇 개나 목표 중에서 만들어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산출법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도로공사를 따냈어요. 건설회사인데 우리가 따낸 도로공사 길이가 100km 정도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작업한 거는 30km 정도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면 진행률은 몇 프로라고요? 30%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투입법에 의한 거예요? 산출법에 의한 거예요? 산출법에 의해서 진행률을 파악한 거예요. 전체 달성해야 될 게 100인데 30km를 완성했다는 거니까 30%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자, 2번 보세요. 투입법. 투입법은 해당 수행 의무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의 기초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가로 열고를 중에 두 번째 줄에 가르고, 자, 거기 줄 쳐놓을게요. 예를 들어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한 원가, 경고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 특히 발생 원가를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진행률은 여러분 어느 자료를 이용하냐면 원가 자료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전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비가 100억이 예상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60억을 썼어요. 그러면 진행률은 100억 중에 60억을 썼으니까 그만큼 60%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투입법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할 건 투입법과 산출법 중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지, 투입법이에요. 왜? 뭐로 기준하는 거? 원가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법에 의한 진행률 산정이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는데 원가 베이스로 진행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투입법이고 투입법에 따라서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아시고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자, 왼쪽에 식 보세요. 진행률은 여러분 분모 보세요. 가장 흔한 경우의 진행률이에요. 분모에 뭐 추정 총계약 원가. 요 건물 공사하는데 100억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발생 그럼 100억. 분자는 뭐예요? 누적 발생 계약 원가. 그죠? 60억. 이 식 자체가 다시 한 번만 투입법에 의한 진행률이라고요? 산출법에 의한 진행률이라고요? 투입법에 의한 진행률이에요. 아까 산출법에 의한 진행률은 제가 대표적으로 뭘 예를 들었죠, 여러분? 도로공사. 얼마만큼 당신이 만들어냈어요? 당신이 도로를 포장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산출법이고 투입법은 투입된 시간, 사용한 기계 시간, 들어간 돈, 원가를 가지고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위, 이제 식이 그 위까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자, 세 줄 줄칠게요. 자, 여러분, 진행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추정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총 원가가 얼마만큼 투입될 것 같냐 이런 예상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기간이 1년차, 2년차 때 진행률 계산을 하다 보면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회계 어느 변경으로 봐야 된다? 추정 변경이에요. 자, 한 번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수행 의무의 결과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률을 새로 수정합니다. 이러한 진행률 변동은 기준소, 회계, 정책, 추정 변경, 오류에 따라서 회계. 자, 거기가 중요하죠. 무슨 변경? 추정 변경이다. 여러분 회계 추정 변경 한 단어로 전진이다, 소급이다? 전진. 여러분 자, 그 얘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회계 추정 변경이 더 많은 거라고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 추정 변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대부분이 추정 변경이고 정책 변경이 나오면 걔만 기억하면 돼. 정책 변경에서 딱 두 개 기억하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 여러분? 1번이 뭐였어?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여러분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원가름의 가정을 바꿀래요. 그게 회계 무슨 변경? 정책 변경. 자, 또 하나가 여러분 측정기준 변경. 기억나 여러분? 자, 우리 유형자산 생각해봐요 여러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런 것도 회계 정책 변경. 그런 측정기준 변경 외나 재고자산 원가름의 가정 변경 외에 변경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회계 추정 변경. 그렇지, 그렇게 가라고 그랬죠. 그게 올해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나오기만 했어. 그래서 풀어봤는지 풀었어요 못 풀었어는 그 다음 문제고, 와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두 개의 개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추정 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소급하면은 어떻게 돼? 일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국제 기준 애들은 뭐라면 인생 쉽게 살아. 응? 뭐 그걸 바꿨다고 옛날로 다시 가냐? 그냥 바뀐 시점부터만 하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대부분이 추정 변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정책 변경 몇 개 안 된다. 응?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